안녕하세요. 글 쓰는 이정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변곡점에 관한 것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종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이 이렇게 흘러왔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늘 몇 개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삶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싶은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 순간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요. 삶의 변곡점에서 만나는 순간들. 이정호. 우리는 직선 위를 걷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직선 위를 걷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 지점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미리 예고되지도 않고 준비할 시간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그 순간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살아야 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삶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운명이라 부르고 때로는 우연이라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무엇이든 그 순간들은 분명히 우리 삶의 궤적을 바꿉니다. 태어남과 성장의 변곡점. 삶의 첫 변곡점은 태어남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이 여정은 이미 누군가의 선택과 우연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울음으로 세상에 인사하고 그 울음 속에서 삶의 첫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물론 갓 태어난 아이가 그런 철학적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는 욕구, 이 낯선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까지도요. 성장은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늘 급작스럽습니다. 어제까지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던 아이가 오늘은 혼자 길을 건넙니다. 어제까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아이가 오늘은 소설을 읽으며 밤을 샙니다. 어제까지 친구 집에서 놀다 오던 아이가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일기장에 적습니다. 어느 날 문득 어른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어느 순간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장의 변곡점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순수함을, 천진함을, 두려움 없던 용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습니다. 책임감을, 공감 능력을,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교육과 입학, 졸업이라는 이정표들. 입학과 졸업은 인생에서 가장 명확한 표지판처럼 보입니다. 교복을 입고 처음 교문을 넘던 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새 가방에서 나는 냄새, 이름표를 단 책상, 아직 얼굴도 모르는 같은 반 친구들. 그날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낼 시간들이 평생을 함께할 추억이 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졸업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리던 순간, 단상 위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으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끝이라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사이에는 수많은 경쟁과 비교, 기대와 좌절이 겹겹이 쌓입니다. 시험 점수에 일희일비하던 날들, 등수표를 받아들고 부모님께 전화하던 떨리는 손, 친구와 비교되며 작아지던 마음, 이번엔 꼭 잘해야지 다짐하며 밤을 새우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의 성적과 순위가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1등을 했던 친구가 지금 가장 행복한 것은 아니고 꼴찌였던 친구가 가장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변곡점은 시험지 위가 아니라 실패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다뤘는지, 불안 속에서도 다시 책을 펼쳤는지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넘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는지, 친구가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켜줄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요. 교육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우리가 진짜 배운 것은 어쩌면 교과서 밖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회 진출과 결혼, 그리고 재산 형성의 변곡점.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삶의 기울기는 또 한 번 바뀝니다. 이제는 평가받는 학생이 아니라 책임지는 어른이 됩니다. 첫 출근길, 새 구두가 발을 조이던 기억, 명함을 처음 받아들던 떨림,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느꼈던 묘한 감정. 아,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는구나. 월급 명세서의 숫자, 통장 잔고의 증감,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삶의 무게를 실감하게 만듭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동과 존엄이 숫자로 환산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고 감정을 조절하고 때로는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 포기와 타협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을 익혀갑니다. 그리고 결혼은 또 다른 변곡점입니다. 나 중심이던 세계가 우리로 확장되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 누군가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퇴근길에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잠들기 전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묻는 일상. 그 평범함 속에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와 감정을 함께 책임지는 삶은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내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집을 사고 재산을 모으고 미래를 계산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청약 통장, 적금, 대출 이자율, 전세 대출 같은 단어들이 일상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어른이 되는 거구나 하고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녀가 생기면 삶은 또 한 번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나도 우리도 아닌 아이가 중심이 됩니다. 내 시간, 내 계획, 내 꿈보다 아이의 미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퇴직과 노년의 삶, 마지막 이별의 순간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평생을 달려온 사람에게 이제 멈춰도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자유인지 상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나는 대리였고 과장이었고 부장이었다. 그런데 그 직함들을 떼어내면 나는 누구인가? 일로 증명하던 삶에서 존재 자체로 머무는 삶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갑자기 찾아온 여유가 오히려 불안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새로운 리듬을 찾아갑니다. 아침 산책, 오후의 독서, 손주와의 시간, 오랜 친구와의 차 한 잔. 생산성으로 측정되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배웁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돈하며 기억을 천천히 정리해 갑니다. 젊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소하다고 여겼던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마음은 어쩐지 더 가볍습니다. 화를 덜 내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창밖의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든 자기 자신과의 작별이든 그 순간 역시 삶의 가장 깊은 변곡점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도 알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기억 속에서, 사진 속에서, 누군가의 습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은 끝나지만 동시에 계속됩니다. 변곡점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돌이켜보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은 늘 계획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퇴직. 이런 예정된 변곡점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바꾼 순간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사람, 충동적으로 선택한 길,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던 순간들,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변곡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잘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는 시각입니다. 어쩌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곡점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변곡점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흔들리되 부서지지 않고 멈추되 포기하지 않는 자세 말입니다.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목적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변곡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 앞에 또 하나의 삶의 변곡점이 놓여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허락하는 순간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리듬이 있고 각자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였던 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변곡점들을 천천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곡선은 아름답습니다. 굽이치고 휘어지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지금까지 글 쓰는 이정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